말기 암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너무 아파가면서 죽어야 되나? 말기 암 환자들은 전혀 통증 없이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국가가 그것을 보장해 줍니다. 환자를 집으로 모시고 와야 되는 경우에 그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스피스 시설을 이용할 때 일단 말기 암 환자, 말기 환자와 말기 암 환자는 다릅니다.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 그다음에 만성 폐쇄성 질환자, 우리로 말하면 COPD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간경화로 말기인 경우, 그다음에 만성 심부전인데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 그래서 이제 사망이 수개월 내, 보통 우리가 6개월이는데 우리나라는 6개월까지는 아니고 한 3개월 내로 사망하는 경우에 이럴 때 이제 호스피스에 병동으로 가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연명치료 중단을 본인 스스로 결정한 후죠. 그죠? 더 이상 치료를 안 하겠다는. 그래서 연명치료 중단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으로 나는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모두 다 준비됐다. 집에 부모님을 모실 수 있다. 이럴 때는 가정 호스피스를 신청합니다. 신청 절차는 일단 주치의에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집에서 임종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집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거주지에 있는 호스피스 기관에 연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호스피스가 제도화되면서 가까운 인근에 작은 호스피스 연계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학병원 아니라도. 그래서 또 시설에 꼭 그 가정 호스피스 팀이라고 말하면 이제 병원에서 호스피스 팀과 마찬가지로 의사, 간호사,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뭐 종교인, 호스피스 봉사자 이런 팀들이 가정 방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죠. 누구 환자가 이제 집으로 간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와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증명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출하고 그다음에 의료 장비를 대여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뭐 산소 발생기라든지 아니면 통증 조절기라든지 아니면 욕창 방지 특수 매트리스라든지 아니면 환자용 침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여받을 수 있는 기관을 소개받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자가 만일 집에 갔을 때 통증이 있을 때는 어떻게 약물을 줄 것인지, 그죠? 뭐 2시간에 한 번씩 먹는 약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패치의 용량을 어떻게 올린다든지, 그다음에 환자가 만일 호흡곤란이 있을 때는 산소를 얼마나 올려야 되는지, 뭐 90%, 95%, 100%,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환자에게 줄 수 있는 그 자원이 어떻게 되는지, 가족 위에 누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분이 성당을 다닌다 그러면 성당의 교우분들이 정기적으로 도와줄 수 있죠. 그다음에 또 신부님이 또 방문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영적 돌봄을 할 수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봉사자들도 방문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의료진들이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방문할 건지, 그죠? 호스피스 간호사가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내지 2번은 방문할 건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이제 환자를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적용됩니다. 호스피스 환자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보험에 적용되고 또 부담감 없습니다. 보통 뭐 하루에 15,000원에서 많으면 30,000원 요 정도 지불하면 되고 보험에서 모든 것을 해주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의료 수급자들은 무료입니다. 기초 수급자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준비되면 집으로 모시는데 이런 조건들을 말을 했을 때 의료진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이 가족들은 환자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 평소에 보면 뭐 청결 문제도 그렇고 뭐 이렇게 투약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지식이 없다든지 아니면 환자를 돌볼 때 가족들이 너무 성의가 없다든지 주 간병인 혼자 두고 자식들이 전혀 오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의료진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제대로 된다면 이제
큰 문제가 없이 집으로 방문을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을 어떻게 조절할 건지. 왜냐하면 말기암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너무 아파가면서 죽어야 되나? 얼마나 많이 아프면 죽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미래에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말기암 환자들은 전혀 통증 없이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국가가 그것을 보장해 줍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암이면 죽을 때 너무 아프대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 조절을 위해서 만일 몰핀이 주사약으로 갖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전문가가 동의해서 주사약을 밖으로 가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통증 조절을 위해서 집에 과연 마약이 나갈 수 있나?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패치도 안 되고 다른 통증이 조절이 안 된다. 그럴 경우는 주사약을 나갈 수 있습니다. 매달고 가는 거죠. 여러분이 아마 수술 환자 봤을 때 무통 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기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의료진이죠. 그러니까 가정 호스피스 간호사가 가서 조절해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 마약을 많이 맞으면 마약 중독자가 된대. 그렇게 생각하는 가족의 어리석은 생각. 지금 암 환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마약 중독자가 되지 않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은 아무리 많은 마약을 써도 마약 중독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약국에서 이 마약은 처방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약국에서는. 그럼 특수 약을 취급할 수 있는 약국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 약국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약은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혹시 주사약을 쓰다 남은 것은 반드시 반환해야 됩니다. 의료기관에. 그렇지 않으면 구속됩니다. 그리고 보통 병원에서도 마약은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사망한 후에는 반드시 남은 약은 약국이나 간헐 보고소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약을 쓴다고 해서 환자가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부담금은 10%에서 많게는 30%인데 말기암 환자들은 몰핀, 마약을 제한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는 반드시 환자가 통증을 조절해 줄 수 있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마약은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부분들이 워낙 많은 패치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패치로 대신하는 것이 훨씬 가족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속효성 마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에는 없어서 저희가 호스피스 처음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환자가 극심한 통증이 있을 경우에 혀 밑에 녹이면 바로 통증이 없어지는 속효성 마약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쓰면서 환자의 통증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를 보다 보면 갑자기 환자가 위기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환자가 응급실에 가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어떻게 되면 환자를 병원에 옮겨야 되는지, 응급실에 옮겨야 되는지 이런 경우도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산소를 먹고 있어요. 산소를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산소 포화도, 손가락에 끼는 기계가 9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산소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호흡 곤란이 올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바로 호스피스 팀에게 전화하고 119를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환자가 갑자기 토한다든지 구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고열이 오른다든지 환자가 갑자기 호흡이 가빠졌다든지 숨을 쉬기가 어렵다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119 불러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가족들이 간단한 응급처치는 배워서 가죠. 지금은 온 국민이 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가끔 뉴스에 보면 여기에서 환자가 쓰러졌는데 응급처치를 받은 직업인이 의료진이 아닌데도 좀 그거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그 호흡 CPR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습니다. 또 갑자기 환자가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 발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지켜보다가 이 발작이 계속 지속된다. 이런 경우에
또 응급실로 이제 모시고 가면 되죠. 119를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내가 갑자기 어떤 위급한 상황에 그러시면 나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119 부르면 환자 모니터를 바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19 구급 요원들이 오면서 이 환자가 연계되어 있는 병원으로 바로 전화가 가요. 그래서 본인이 치료받았던 호스피스 팀에게 전화를 하면 되죠. 그러면 그 호스피스 팀이 119로 바로 또 서로 연계가 돼서 바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 갈 경우에 이 환자에 대한 서류가 있잖아요. 나는 장기 기증을 했다. 아니면 시신 기증을 했다. 아니면 사전 연명 중단 서류서를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한 곳에 내가 챙겨두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환자는 말기암 환자로 연명치료 중단을 서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장기를 기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이 환자가 죽었을 때는 시신을 어떤 대학병원에 기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응급실에 가면서 바로 의료진한테 그거를 보여줍니다. 응급실에 갔다 하더라도 연명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의료진은 위급한, 예를 들어서 산소가 부족하면 산소만 주고 통증이 극심할 때 마약을 준다든지 이래서 이 환자를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명치료 중단 서류를 가져갔기 때문에. 근데 의사가 연명치료 중단 서류를 냈는데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려고 할 때는 가족이 반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명치료 중단 서류를 냈다. 그리고 우리 호스피스 팀한테 상의를 해달라. 이렇게. 그러면 그 의료진들끼리 서로에 연결돼서 이제 정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되면 충분히 여러분이 집에서 돌볼 수 있고 가정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존엄한 죽음을 위한 첫 번째 조건, 바로 치매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뉴스레터를 신청하신 분께 치매와 헤어질 결심 전자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전자책 신청은 댓글창을 확인해 주세요.